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숙명여고 통합사의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욱 강사라고 합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2학기 중간고사 이번에 숙명여고 통합사의 한국사 관련해서 총평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시험과 관련된 어떤 총평 그리고 앞으로 2학기 기말고사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제 끝났죠? 네. 일단 제 소개. 저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대시 다원교육에서 숙명여고 통합사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한국사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객관식 34문항이었고요. 100점이었고요.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봤을 때 1등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지금 꼭 오피셜로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들린 얘기로는 1등급이 없을 정도로 좀 쉽게 나왔다. 제가 봤을 때는 1등급이 없는 이유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년 기출하고는 난이도가 비슷한데 범위가 좀 이제 전체가 아니라 전체 대단원 중에서도 조금 소단원이 좀 몇 개가 제일 어려운 소단원이 빠져서 조금 체감적으로는 쉽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좀 다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반에서도 좀 쉽게 잘 풀었더라고요,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연도,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숙명 같은 경우는 한국사 중에서도 이제 연도 같은 거 좀 잘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런 연도 같은 거, 디테일한 것들, 교과서에 있는 것만 좀, 교과서에 있는 연도 같은 건 정말 꼼꼼하게 외워두셔야지 할 수 있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좀 적어서 아마 1등급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으로는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범위도 좀 양하고 범위는 많고 변별력을 위해서 등급을 이제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조를 봐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이제 한국사 2파트죠. 일제강점기 파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2개 소단원, 거의 1개 소단원이 빠졌어요. 사실 그 1개 소단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난이도도 제일 어렵고요. 근데 거기 포함해서 이제 5단원, 6단원, 현대사. 근데 거의 한 범위가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여기,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사는 되게 특이하게도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2022년도 우리나라 한국사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봐두시고, 이번에 여기부터는 살짝 이제 제가 제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사실 제가 잘하는 게 총평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잘하는 거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저 강의 잘하고요. 문제 적중시키는 거 잘해요, 사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완전 100% 직접 적중시키기는 좀 어려운 학교긴 해요. 다만 이 사람은 꼭 나올 것 같다. 제가 꼭 말씀드렸거든요. 박상진이라는 사람이에요. 법률학을 배운 뒤라고 돼 있죠. 법률학을 배운 뒤. 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독립단체가 나왔습니다. 이게 13번 문제였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에 줬던 모의고사고요. 두 번째 봐보시면 3.1운동과 관련된 사료인데 네루의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교과서에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볼 때 100%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이들은 이거는 맞췄습니다. 거의 대부분 틀린 애 없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신간의 편성이 될 때 정오의 선언과 관련된 사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료거든요. 이거 관련돼 대해서 치안유지법 제정이 영향을 받았다.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강조드린 부분. 사실 이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마 모든 강사들도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 봐보시면은 60만세 운동 구호입니다. 제가 이거 꼭 강조드렸거든요. 60만세. 왜냐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60이 나올 것 같다. 슬로건 이거 꼭 알아둬라. 4개 정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너무 좀 제 자랑인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번째 보시면 이거는 가나 사료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박은식이고요. 밑에 건 백남훈입니다. 박은식과 백남훈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신채호 안 나오고 박은식하고 백남훈이 꼭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전에 말씀을 아이들한테 드렸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 이제 교과서에 이제 가장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간접 적중으로 이제 좀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열단 관련해가지고, 이 의열단과 관련된 이제, 사실 이거는 지문 적중이 아니라 정답 적중이었어요. 밑에 봐보시면 조직적인 항일무장대, 개인폭력 투쟁으로 노선을 바꿨다는 이게 오답 선지인데, 조직보다는 개인 단위 활동을 지향한다. 이거를 제가 오답 코드로 바꿨는데, 정답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적중을 시켰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보기에 이게 숙명여고에서만 나오는 좀 특이한 한국사 문제예요. 다음 중 3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보기의 사실들 시간 순으로 나열할 때 네 번째 해당되는 사건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 풀 때 제가 연도자를 줘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연도자를 제가 다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딱 봤을 때 1925년 하면 뭔 일 있었지? 그럼 치안유지법, 미스야점, 이승만 탄핵 이렇게 쭉쭉쭉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런 숙명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좀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한국사에 대해서 평을 말씀드리면은 1등급은 없다. 아마 그럴 것 같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못하는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100점이 없는 이유는 범위가 조금 쉬운 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 일제강점기의 맨 마지막 쏟아놓은 이 독립운동 단체 관련된 부분이 거기가 싹 다 빠졌어요. 그게 2학기 기말고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때요? 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빠지니까 2학기 기말고사가 약간 헬파티일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사에 관련드릴게요. 변별력에는 성공하셨고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일반 사회 파트보단 지리 파트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양이 조금 많았어요, 생각보다. 저도 이제 사실 정규 수업하면서 굉장히 통사가 숙명이 양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막판에 갑자기 진도를 확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1등급은 편성이 됐다 그래요. 이번에 숙명에서 제가 아직 오피셜은 아닙니다.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국어, 뭐 수학, 뭐 통합과 그다음에 한국사 이 네 개가 1등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통산 1등급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두 개 정도 제가 예상하고요. 한두 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법 파트, 이거 헌법 파트의 기본권 특징과 다수 및 사례가 적용되는 문제가 나왔고요. 지리는 프렌트의 좀 디테일한 부분, 좀 사례를 좀 적용시켜야 되는 국가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난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범위는 여기 노란색 표시한 거 있죠?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한 게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4개, 4개. 그래서 일반사에 4개 소단원, 그 다음에 지리 4개 소단원. 아마 기말고사는 여기 노란색 표시한 거 있죠? 정의관. 그 다음에 대망에 뭐가 남아있냐? 경제가 남아있습니다. 경제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이과 친구들 좀 강한 친구들 학교다 보니까 경제 파트도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이제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지리 파트까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회가 굉장히 양이 많을 거고요. 지리는 조금 양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리가 대체 어떤 밸런스로 나올까? 변별력을 2개 쏟아는밖에 안 남아서. 왜냐면 일반 사회는 양이 너무 많다. 이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이번 중간고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적중시킨 사례 간접 적중입니다. 직접 적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좀 적고요. 아무래도 좀 이거를 직접 적중시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통사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직접 적중하려고 노력하는데 간접 적중으로 이제 기후난민과 전쟁 난민을 물어보는 프린트에 있었는데 이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민의 질을 인정받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선지를 나왔으니까 이거는 프린트의 지리 파트인데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세계화와 지역화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거는 좀 무난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폭력,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갈퉁이 제시했던 이론에 관련된 프린트 내용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모의고사로 똑같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이제 직접적 중에 사실 이거는 모든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수능특강, 뭐 평가 문제집에 다 있는 문항이라서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거는 뭐 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교하는 문제 많고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건 정법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뭐 평화와 관련돼서 이제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국제법의 논리 2개의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문제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이거는 교과 통합수사 1학년 수준은 나오지 않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정법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약간 유사하게 비슷한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봐보시면은 이건 이제 지리 파트에서 대륙 맞추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여기도 대륙 맞추는 거.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가지고 10단원의 그 인구 관련된 파트가 이제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잘 봐두실 수.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면 세계지리 푸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계지리는 약간 푸는 방법이 좀 그래프 분석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했고 약간 좀 수능스러운 냄새가 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가장 이제부터 일반 사회죠. 일반 사회 같은 경우 무난하게 그쵸. 항상 이제 매년 인권의 특징 문제가 나왔었고요.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 문과 세계 인권 선언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이번 좀 숙명 정법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본권을 좀 원래 복합적으로 좀 합쳐서 물어보는데 이번에 그냥 각자의 자유권 뭐냐 평등권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세계인권 선언 22조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사실 비교시키는 문제가 나오는데 비교시키는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자료 관련된 설명 물어보고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에서 이거는 수업을 그냥 프린트로만 나눠줬대요. 카렐 바자크의 했던 3세대 인권론 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안 나올 거 이거를 프린트에 아주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변형할 게 너무 많아. 문제 소스가 많기 때문에 꼭 보라고 했는데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정규 때 안 했거든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다고 해서 근데 알아두셔야 된다고 해서 애들은 이거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자, 청구권과 관련된 얘기인데 청구권의 1, 2, 3, 4, 5번에 좀 디테일을 알아둡니다. 공무담인권, 뭐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이 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네, 다음은 28번 문항이었습니다. 헌법 37조 2항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것도요. 이게 너무 좀 자랑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사회적 소수자 이것도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숙명 같은 경우는 지뢰 있는 프린트 일반 사회나 지뢰급 나오는 프린트 한 줄 한 줄이 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꼼꼼하게 제가 분석하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청소년 노동법과 관련된 계약서 문제. 그 다음에 프랑스 인권 선언문 그쵸? 이건 꼭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관련해가지고 권력분립제도 조금 어렵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 그럼 이제 제 수업과 관련된 이제 제 수업 들었던 분들 말고 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숙명여고 이 대치동에서 금방 강의하시는 아마 대형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제 수업과 관련된 제 수업과 다른 선생님이 아닌 제 수업과 관련된 좀 특징, 좀 시그니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관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형 강의에서는 좀 보지 못할 클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제성과 효율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면서 학원 다니는 이유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시간,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거와 두 번째는 강제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규칙이 있어요. 벌금이요. 지각 결석하는 친구, 과제 안 해오는 친구, 테스트 통과 못하는 친구 관련해가지고 벌금, 지각과 그 다음에 과제 결석 이거는 벌금이 있습니다. 테스트 통과하면 줌수업이 있어요. 남아서 줌수업하는 것도 있고요. 학원 와가지고 저랑 1대1로 줌수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꿀꺽 하는 게 아니라요. 벌금 통장이 있어요. 그 벌금 통장 모아가지고 애들 이제 아침 피곤할 때마다 제가 커피를 삽니다. 이 통장을 통해서요. 약간 이제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굴리로 선순환의 구조로 벌금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과제를 하고요. 아이들이 벌금이 내기 싫어서라도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합니다. 이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시그니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돈에 예민해요. 제가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제가 뭐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고 협박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안 들어요. 돈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관리하나만큼 제가 자신 있고요. 제 수업은요, 이해 단계, 암기 단계, 직보 단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 수업하고요. 암기 파트에 같이 선행되는 게 이제 내신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2학기 기말고사는 내신 완성과 암기하고 직보 단계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 암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 수업하고요. 그 다음 줌 클리닉, 그 다음에 직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 수업 말씀드리면 일단 와서 하고 나서 복습을 해요. 요일은 이제 정규 수업이에요. 이해하죠? 통합사회 수업하고요. 한국사 수업하고 테스트 칩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숙명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모든 줄을 하나하나 OX 퀴즈로 만들어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이제 통과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통과하지 못한 친구는 보충 수업을 합니다. 현장에 와서 하든 아니면 줌으로 하든 상관없고요. 과제하고 주간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 줌 수업이 있어요. 저는 현장 수업 때 한 거에 애들이 다 알아듣는 척 하는 거를 전 다 알아요. 애들 다 모르거든요. 한 번 수업 듣고 절대 몰라요. 매번 경험을 하다가 다음 주에 오면 대가리 속에 모두 다 까먹어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날 배운 거를 새벽 11시에서 11시 40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40분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줌으로 들어와서 한번 복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정규 수업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쯤에 수업하기 전에 그날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너무 긴 시간 아니거든요. 40분이에요. 40분 동안 그날 3시간 반 동안 수업한 걸 다시 한번 복습시키면은 아이들은 리마인드 됩니다. 그러면서 2주차 수업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요. 제 교재는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교재, 과제지, 본교재, 과제지.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고 해서 숙명여고 관련해가지고 자료. 사실 내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통합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개념들, 그
그 다음에 심화 개념들. 저는 이제 교재가 심화 개념까지 다 넣어놓게끔 구성을 해놨거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교재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본교재와 내신 분석서.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건 중수업 때 매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내용들은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고 나서 서술형 점검, 통합사회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일일이 다 OX 퀴즈를 만들었어요. 내용 하나하나 한 줄. 그래서 이것까지 집에 귀가해서 과제물 풀고요. 기출문제, 렌더링에 있는 기출문제 풉니다. 그 줌클리닉이죠. 이 줌클리닉 같은 경우는 모든 기출문제, 이거 양재라고 써있는데 양재 아닙니다. 숙명이죠. 알겠죠? 기출분해지 예시입니다. 알겠죠? 모든 몇 년도 기출문제 1, 2, 3, 4, 5번을 다 OX 퀴즈. 제가 이거 계속해요. 제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뭐가 나올까? 집에서 제가 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저 잘하는 거 진짜 2개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강의하는 거 잘하고요. 두 번째 문제 적중시키는 거 잘해요. 사실 집에서 이거밖에 안 해요. 문제 적중시키는 거. 어떻게 뭐가 나올까?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가 나왔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진짜 적중시키면 진짜 똑같이 적중시킬 수 있는데 약간 이번에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런 학교가 있어요. 숙명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에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우라고? 이건 뭔 말이에요? 글자는 다 외워라 이런 얘기예요. 글자랑 변별력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모든 줄을 다 어떻게 하냐면 바꿨습니다. 모든 줄을 틀린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찾는 작업을 한국사 시간에 합니다. 뭐가 틀렸지 하나하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갔죠. 사실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하면 만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서술형 자료집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가 전송됩니다. 이런 문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고, 제출을 했고 안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문자가 전송이 된다. 그다음 직보는 이제 보통 시험 전날에 하고요. 적중 모의고사, 항상 이제 전날에 모의고사를 치고요. 마지막 개념 정리하고 약점 보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한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강의 잘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굉장히 문제 적중시키는 거 2개밖에 없습니다. 타학원에서 이제 강사평가 나왔을 때 4.7 나왔습니다. 집중 만드는 힘이 있다. 강의력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뭐 테스트와 개념 정리 설명 잘한다. 친절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수업 열심히 공부한 친구한테는 제가 이제 뭐 수학 후수강 후기입니다만 열심히 공부 잘한 친구한테는 제가 이제 뭐 장학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 때 숙명여고 관련해서 좀 총평 하나 말씀드리면은 수업은 화요일에 진행돼요. 제가 여기다 제 수업 관련된 내용을 안 적어놨는데 하나만 여기다 말씀드릴게요. 화요일날 11시부터 죄송해요. 11시 아니죠. 6시부터 9시 30분까지인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정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일에 수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며칠의 수업이냐면은 개강이 10월 말의 수업입니다. 10월 28일 날 개강이니까 10월 28. 제가 PPT에다 이걸 못 적어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28일 날 개강, 화요일부터 6시부터 9시 반까지 6주 플러스 2주로 진행이 되고요. 9시 반이라고 끝났지만 9시 반에 끝난 적이 없어요. 사실 모두 다 10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시에 끝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전에 클리닉이 있어요. 5시부터 6시. 아이들이 이제 4시에 끝나면은 5시까지 와서 클리닉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 클리닉은 언제면 금요일에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줌 줌은 금요일 날 11시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과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까지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번호 010-251-2891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친절하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다원교육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이용우였고요. 숙명여고 2학기 기말고사도 여러분들 대박 터지시길, 제 수업 들으면서 대박 터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